KBS 뉴스 특보입니다. 강원도 강릉 옥계 산불이 인근 동해시로 번지면서 도심 곳곳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부근의 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열차 운행도 부분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유영 기자, 동해시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동해시 묵호동의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불타고 있는 곳들이 도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강릉에서 시작된 불이 동해로 넘어와 도심까지 번진 겁니다. 불은 오늘 새벽 1시 5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 동해까지 넘어온 겁니다. 지금도 소방당국이 도심 곳곳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몰 전까지 완전히 불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동해시는 오늘 오후에만 진화 인력 1,600여 명과 장비 160대를 투입했는데요. 헬기 등 추가 장비를 요청했지만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물을 길어다 불을 끄는 곳도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 헬기의 경우에도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바닷물을 떠다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곳곳에서 불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해시에서만 주택과 숙박업소, 창고 등 건물 64채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500만 제곱미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피소 5곳에는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동해시에는 대피한 시민들이 많아져 장소가 협소해질 것을 고려해 천곡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묵호중학교 등을 대피소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낮 12시쯤에는 동해시 승지로 일대에 사는 주민 30여 명이 불로 고립돼 동해 구조대가 1시간여 만에 이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낮 12시부터는 동해와 강릉 구간의 KTX와 무궁화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강릉과 삼척 간 운행하는 관광열차인 바다열차 운행도 보류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8시부터 지금까지 동해고속도로 동해요금소와 옥계요금소 사이 약 15km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시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북상하던 산불은 오늘은 남하하면서 계속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울진 국민체육센터 대피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우선 산불 진화 작업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됐습니다. 당초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투입하면서 울진과 삼척의 큰 불을 오전 중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바람 때문에 산불이 이곳저곳으로 번지면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0여 대를 투입했지만 바람의 세기가 최대 초속 27m로 강한 데다가 짙은 연기까지 시야를 가려 헬기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인력 4천여 명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불 영향구역은 만여 헥타르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남하하면서 울진읍 인근까지 불이 바짝 다가서서 울진읍과 죽변면에는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 산불에 대비해 지상 인력과 소방 인력을 동원해 울진읍 방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 그곳 대피소로 오는 주민들도 늘고 있겠어요. 네, 이곳에서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가 대피령 때문에 인원은 계속해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날이 밝은 뒤에 자신의 집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러 갔다가 집이 타버린 것을 확인하고 허탈함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체육관 안에 주민들의 개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텐트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이번 산불로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국민체육센터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로 번지면서 동해시 주민과 소방대원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구름 같은 산불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몇십 미터 앞도 구분하기 힘들 만큼 짙은 연기는 동해시 도심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시의 산등성이에 있는 주택과 펜션을 집어삼킵니다. 소화기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주민센터에 가서 이게 펌프를 갖고 왔는데 2개를 싣고 왔는데 아마 불이 이미 절해버렸죠. 그지 사람 들어가지 못했어. 마을 주민들은 소화기와 대야까지 동원해 산불을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있던 불씨가 일로 날아와가지고 지금 다 타버린 것 같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다 대피하신 겁니까? 예, 거의 다 대피하셨을 겁니다. 동해시 곳곳에서는 화마와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방화선을 구축합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물이 초등학교로 번질 위기에 빠진 겁니다. 강한 바람을 탄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만 수십 곳에서 산불이 번지다 보니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조차 제때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헬기 요청도 하고 있는데 여기 묵호동에 있는 야산이라는 야산은 지금 거의 이제 불이 다가갔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온 동네가 지금 뿌옇게 변했습니다. 시가지를 덮친 화마 소식에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안전한 곳으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와 강릉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일부가 통제되면서 동해시 도심에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이번 강릉 옥계 산불은 60대 남성의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신고로 범행 현장에서 붙잡힌 이 남성은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국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모두 탄 주택은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변 산으로 번진 불은 여전히 곳곳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산불로 번지기 직전 자신의 집이었던 이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남성은 2시간가량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을 내고 난동까지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끼를 들었더래. 이후 또다시 인근 농막에 불을 내다 주민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이 남성이 가스 토치와 도끼, 헬멧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주민들이 수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다며 자신의 집을 비롯해 주택 여러 곳에 토치로 불을 냈다고 방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재를 피해 대피하다 넘어져 숨진 것으로 알려진 86살 할머니는 방화범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와 산림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과정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한편 어젯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야산에서 난 산불은 발화 17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쯤 주불이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20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재발화를 막기 위해 헬기와 진화 인력을 추가 투입해 잔불을 정리 중이며 밤새 뒷불 감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만 여전히 산불 진화 작업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 제보 영상 통해 산불 진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대성 기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보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제보 영상을 보면 현재 산불이 어디에서 좀 강하게 번지고 있는지 또 산불의 기세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새벽부터 해서 계속 특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과 낮 시간대는 강원도 동해시 쪽에서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왔고 네. 지금은 경북 울진군 그리고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 영상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인데요. 울진군 북면 덕구 온천마을에서 시청자 나광호 씨가 촬영해서 보내준 영상입니다. 울진군 산불이 어젯밤에는 북쪽으로 향했는데 오늘 다시 남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아침에는 불이 없었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오후에 불이 붙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화면 보면 민가 쪽으로 불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보자는 인근에 구수곡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어떤 숲풀이 우거진 곳도 있어서 여기에 혹시라도 불이 옮겨 붙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서 오늘 오후 3시 반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망상해수욕장 뒤편이라고 알려줬는데요. 아침에 역시 불이 잡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불이 발생했다고 전해줬습니다. 헬기 한 석 대에서 넉 대 정도가 오후 시간대에 작업을 벌였는데 불이 워낙에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서 쉽게 진화되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 일몰이 되면서 헬기들도 이제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상에서 산불 끄는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3년 전인 2019년에도 산불로 피해를 봤던 지역인데 이번에 다시 불이 나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제보자분께서 말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 역시 동해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후 5시 20분 천곡동의 모습인데요. 이게 아파트 고층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보면 이게 봄철에 황사가 심하게 황사처럼 네, 아주 뿌연 상황이네요 지금. 공기가. 그런데 황사는 아니고 산불 연기가 이 지역을 뒤덮으면서 누런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제보자분께서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온종일 걱정되는 마음에 어디 나가지는 못하고 하루 종일 이제 산불 관련 재난 뉴스 그리고 또 재난 안전 문자 등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안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네. 관련 제보가 좀 여러 건이 들어와서 이 영상들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수리산 자락에서 불이 나서 현재까지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대부분 오후 5시쯤 촬영이 된 영상인데요. 산봉우리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늘 쪽으로 꽤 연기가 진하고 그 규모도 꽤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까지는 헬기 한 5에서 6대 정도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일몰이 되면서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제보자들은 불이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아서 좀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고요. 예. 수리산과 인접한 시군이 경기 군포시, 시흥시, 안양시 등인데요. 이런 지역에서도 연기가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현재 산불 확산을 막고 있다고는 밝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는 모두 철수한 상황이라서 지상 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산시청은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서 수암산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등산객 역시 즉시 하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자, 오 기자, 이렇게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을 지키면서 제보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제보 영상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지금 현재 어디가 위험한지 알려줌으로써 좀 미리 대피하도록 예.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은 되지만 정작 촬영하는 본인이 위험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먼저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에 제보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 텐데요. 카카오톡에서 KBS 뉴스 또는 제보를 검색한 다음에 직접 찍은 어떤 사진이나 영상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또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또 전화 02781-4444 등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예, 자, 오디son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천여 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지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곳곳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희뿌연 연기로 뒤덮여 한치 앞을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처음이래. 생애 처음이래. 이런 변화는 처음이래. 그래가지고 목에 뭔가 막 걸리더라고. 저 먼 데서만 오니까네. 시끄러 우리 주민들 글로서 온다는 거는 만문했지. 생전 처음 겪는 불난리에 허겁지겁 피난길에 오른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원 산에서 불 나온 연기해가지고 구청에서가 델로 나가지고 집에 있지 말고 울진 나가래가지고 그래 그대로 막 청해놓고 그대로 놔놓고 왔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불이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치면서 긴급 대피한 주민은 하룻밤새 6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어지간한 바람이 안 불면 되겠다 했는데 밤 한 12시 1시 사이에 갑자기 막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치니까 순식간에 마을을 다 덮쳤어요. 일부 진화되거나 산불이 지나간 지역의 주민 상당수는 오늘 오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들 태워다 주고 이제 가서 이제 저거 하려 했는데 다시 돌아가려 하니까 길을 다 봉쇄를 해서 못 들어간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 불이 다 타고 있다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겠더라고. 가다 돌아왔어 그랬어요.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 큰일 났어.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무르며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진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이제 일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서 헬기들도 지금 철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간에는 어떻게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야간엔 헬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드론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드론을 한 5대 정도를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띄워서 헬기 대신 지금 불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래서 진화자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일단 계획을 해서 알려주고요. 그러면 지상 진화대원들이 각각 들어가서 지금 민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방화선을 구축한 산림에서 개인적으로 등짐 펌프를 쥐고 뭐 이런 분들이 투입이 돼서 밤새워 계속해서 진화 작업은 진행하게 됩니다. 예, 저희 지금 밤샘 진화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집중 저지선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어디로 설정이 될까요? 예, 일단은 저희 낮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울진에 있는 지금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보호를 해야 되고요. 특히 또 이제 동해시나 아니면 지금 울진 읍으로 지금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에서는 소방차가 91대가 지금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긴 집중으로 보호를 하고요. 그리고 또 산림 분야에서는 또 이게 울진에서 봉화 쪽으로 특히 전 세계가 아끼는 소광리 지역이 굉장히 좋은 숲이 있는데 거기를 타고 넘어가게 되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쪽에 산림당국에 있는 진화대원들은 또 투입이 돼서 지상 진화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뉴스투포를 진행하고 그 중간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연 이번 밤에는 불길이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타깝게도 사실 밤에 산불을 완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저희가 낮에 정확히 확인을 다 하고 그리고 주불을 진화한 후에 마지막에 뒷불 정리를 끝내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밤에 완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야간에 지금 이제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10,000헥타 이상 지금 산불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합니다. 하지만 야간 진화가 완진될 수 없어서 내일 일출이 되면 저희 이제 6시 49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헬기들을 띄워서 그때 지금 오늘도 사실 이제 좀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내일 오전 중에는 저희들이 주불을 확실히 잡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하루 종일 이 바람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해했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바람의 세기에 대해서 다들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오늘 밤에는 어떤 양상이 좀 펼쳐지게 될까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지금 오늘 낮에 초속 한 7, 8m 수준 이상으로 항상 바람이 유지됐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주 빠를 때는 22m, 26m 이런 정도의 속도까지도 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초속 한 3, 4m 수준으로 울진이나 동해나 전부 잦아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는 그래도 아직 변수는 있지만 바람이 점점 잦아들고 내일 오후 정도 되면 바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일단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그 예보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네, 말이죠. 산불 인근 주민들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밤 사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안타깝지만 사실 지금 대피해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좀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인하러 다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밤에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급격히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민가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시설은 우리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서 안내하시고 하는 분들의 그 안내를 좀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밤새 제일 안전한 곳에 있으시는 게 관건이겠네요. 예,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예, 자 박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과 경북 지역 산불과 관련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 등 피해 주민들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임시 조립주택 등 주거 지원과 영농 지원 등 생계와 생활안정 조치를 즉시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모두 종료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투표장에 나와 줄을 서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푸른 기자, 최종 투표율은 집계가 됐습니까? 네, 아직 최종 집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셋 중 1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후 5시 기준 전국 누적 투표율은 34.69%로 이미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9%를 넘어 가장 높고 이어 전북과 광주 순서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 대구, 인천으로 31%대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이를 방역복을 입은 선거관리원이 투명 봉투 같은 곳에 한데 모아 투표함에 따로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바깥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고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항의도 속출하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각 당의 대선 후보들 각자의 전략지를 찾아서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남부권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과 경기,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고향격인 경기 성남을 찾아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일을 초보 아마추어가 무능무책임하게 이끌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언급입니다. 경기 하남에선 2002년 대선 당시의 절박함을 강력한 승리의 무기로 삼자며 지지층 결집에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 대통령 구호를 두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경제 대통령은 필요 없다며 경제는 국민들이 일으키는 거지 대통령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무도한 세력이 한 번 더 집권하면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엉터리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유세에는 단일화 뒤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안 대표는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에 자신의 통합과 미래가 합쳐지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윤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주를 찾아 진보 정치의 길을 꿋꿋하게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에는 서울에서 2030 그리고 여성 유권자를 향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대통령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이후 엿새만인데요. 우리 정부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대선을 며칠 앞둔 엄중한 시기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48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한 발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행 거리는 270km, 고도는 560km로 탐지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엿새 전 북한이 고각 발사했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재원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최근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나타나 며칠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다며 정찰 위성 시험 등 북한의 주장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사의 배경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이틀째, 사실상 남한의 대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사일이 발사돼 관심이 쏠리는데 여러 전문가들은 남한의 정치 일정과 별도로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발사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면 할수록 북한의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에서 남북관계는 한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변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도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 주도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앞서 각지에서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우려가 큰 두 곳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옥계 산불이 인근 동해시로 번지면서 도심 곳곳에 불이 난 상황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영 기자,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동해시 묵호동의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건물들이 도심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릉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까지 넘어와서 도심으로 번진 겁니다. 불은 오늘 새벽 1시 5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 동해까지 넘어온 겁니다.
지금도 소방 당국이 도심 곳곳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몰 전까지 완전히 불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동해시는 오늘 오후에만 진화 인력 1,600여 명과 장비 160대를 투입했는데요. 헬기 등 추가 장비를 요청했지만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물을 길어다 불을 끄는 곳도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 헬기의 경우에도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바닷물을 떠다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곳곳에서 불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해시에서만 주택과 숙박업소, 창고 등 건물 64채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500만 제곱미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피소 5곳에는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동해시는 대피한 시민들이 많아져 장소가 협소해질 것을 고려해 천곡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묵호중학교 등을 대피소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낮 12시쯤에는 동해시 승지로 일대에 사는 주민 30여 명이 불로 고립돼 동해구조대가 1시간여 만에 이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낮 12시부터는 동해와 강릉 구간에 KTX와 무궁화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강릉과 삼척 간 운행하는 관광열차인 바다열차 운행도 보류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8시부터 지금까지 동해고속도로 동해요금소와 옥계요금소 사이 약 15km 구간이 양방향 통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시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북상하던 산불이 오늘은 남하하면서 계속 피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북 울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혜리 기자, 우선 산불 진화 작업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됐습니다. 당초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투입하면서 울진과 삼척의 큰 불을 오전 중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바람 때문에 이 산불이 이곳저곳으로 번지면서 불길이 쉽게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0여 대를 투입했지만 바람의 세기가 최대 초속 27m로 강한 데다가 짙은 연기까지 시야를 가려 헬기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인력 4천여 명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불 영향구역은 만여 헥타르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남하하면서 울진읍 인근까지 불이 바짝 다가서서 울진읍과 죽변면에는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 산불에 대비해 지상 인력과 소방 인력을 동원해 울진읍 방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주민들도 계속 늘겠는데요. 네, 현재 이곳 대피소에는 4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가 대피령 때문에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날이 밝은 뒤에 자신의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갔다가 집이 타버린 것을 확인하고 허탈함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체육관 안에 주민들의 개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텐트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이번 산불로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국민체육센터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당황하기 쉬운데요. 침착하게 불길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정재우 기자가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112,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합니다. 초기에 작은 불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면 불이 갑자기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불 끄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산불이 번지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바람 방향을 감안해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 등으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가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때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산불이 확산돼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 장소는 지역별로 지정된 대피소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학교 등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피소에선 재난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정재호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지역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충청, 전남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가 됐고 또 강원 산간과 동해안, 부산, 울산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실효습도 25% 이하로 산불의 위험이 아주 높은 곳이고요. 경북 울진 지역은 열흘 넘게 건조경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전역과 경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풍주의보도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호남 지역과 또 경남의 서쪽 지역에도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의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산불이 남쪽으로 조금씩 더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계속해서 전국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조속 25m 이상의 태풍급의 강풍이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지역도 순간적으로 최대 조속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씨 관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아주 크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8도, 진주 영하 6도 등으로 꽃샘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안동이 영하 5도, 서울과 전주가 영하 3도, 부산이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부산과 울산, 포항, 대구와 강릉이 11도, 서울과 원주, 그리고 목포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5m로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는 점인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건조특보는 해제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후 산불 관련 소식은 KBS 9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